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식단표를 원래는 영양사가 작성하는 건데 영양사가 작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자유롭게. 응? 왜 영양사가 작성한 것을 왜 여러분들이 수정하죠? 자기 영양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또 재료에 맞지 않는 걸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적합하지 않는 부분을 빼고. 첫째는 아동 건강 위주죠. 네. 요즘에 이제 식품이 물론 뭐 달고 튀기고 맛있고 많은데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그렇죠. 알러지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다 들어야 여기 아이들 특성, 아토피, 알러지 다 피해서 수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 때는 100만 명이 해마다 태어났는데 지금은 28만 명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단순히 말하면 정원 100명이던 것이 28명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집 팔아서 적자를 채워야 되는. 그래서 이제 크게 해놓으면 처리도 곤란해요. 이제 문 닫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이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 1층 한 평 분양가가 7천만 원이라고 작년에 우리 70세기 조사해가지고 발표했어요. 100평이면 70억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우리 동네에 있던 노치원 35인 시설인데 그게 꽉꽉 차고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이동탄에다가 83명 시설을 오픈했어요. 작년 1월에. 그래서 처음엔 거의 월세가 900이고 그 빌딩 관리비가 300만 원 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대기자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대기자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측을 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정원 83명에 현재원 37명이에요. 매달 적자가 400만 원씩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년 동안 수지가 맞았죠. 여기서는 매달 그러니까 순수익이 한 600여만 원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부부가 300씩 월급을 받았어요. 여기 살 때는. 근데 거기 가서는 적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작년에도 70생 중에 아주 부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사과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들었나요? 53번 강의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4명 중에 평균 1인당 집이 3채더라고. 조사해 봤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 사람들에 맞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강의를 제가 한 거죠. 들었어요? 53번 강의? 아니 내가 아파트 사서 돈 벌었다는 얘기. 네. 그 당시에는 친척분이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분 안 나빠하잖아, 그렇죠? 그랬죠? 아니 별로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고. 왜냐면 자기들이 다 저희 들을 때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안 나빴어요, 여러분도? 네네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요. 20, 30대들은 대부분 월세 살더라고. 그동안 쭉 보면. 그 다음에 40대 되면은 또 집을 한 채 구하고, 50대 되면 한 채 더 구하고, 60대가 되면은 대부분이 그 원룸 사업을 하더라고. 원룸 사업. 60대는 대부분.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60대 두 사람 했는데, 원룸을 60개를 가지고 굴리는데,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그분이 경희대 앞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게 다 비어버린 거야. 60개가. 대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노인시설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원룸사업하다 갑자기 노인시설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분도 300인 시설을 하겠다더라고. 노인시설을. 그러니까 30인 시설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아주 수지가 맞아.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00인 시설하면 완전 떼돈 버는 거야. 계산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달라요, 또, 그게.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노블 카운티, 아세요? 네. 노블 카운티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두 부부가 들어갈 때 보증금을 한 5, 6억을 낸대요. 노인시설이에요. 5, 6억을 내고 한 달에 한 350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노인시설이에요. 우리나라 노인시설 중에 이게 높은 거예요. 은퇴한 노인이 어디 가면서 그렇게 5, 6억을 내고 매달 350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야 뭐 쉽겠지만 과거에는 쉽지 않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간호대 4학년 아이들이 실습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이 하는 시설이 어디냐면 거기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재산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제한을 준대요. 예를 들면 그 애들이 순진하니까 물어보잖아. 뭐 몇 살이세요? 뭐 자녀가 몇 명이세요? 뭐 물어보잖아. 그걸 싫어한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재산이 그 사람들이 몇백억 재산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이 순진한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뭐 결혼했어요. 뭐 손자는 몇 명이에요. 뭐 어디 살아요. 물어보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자기 상처를 건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돈 좀 있다고 우리가 질문하면 자세히 대답을 해줘야지. 거기까지 그만 물어봐.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거기 돈 좀 있다고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 안 하고 그런다는 소문이 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그래서 좋기는 좋아요. 그 노블 카운티 그렇게 비싼데도 막 줄 대기자가 그렇게 많아. 왜 그럴까? 거기는 이제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뭐 10만 원 안 내도 몇 달 하잖아. 근데 거기는 한 달 한 과목 하는데 20, 30만 원씩 내야 돼. 그런데도 막 대기자가 많은 거야. 그리고 음식이 괜찮아요. 음식이 괜찮고 그 다음에 화분 관리를 아주 잘해. 계절에 따라서 열대 화분도 돼 있고 화분이 뭐 키가 6m짜리 화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전부는 아닌데 그것도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시설이든 어린이 시설이든 정원에 반도 안 차면 이게 적자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 얘기 듣고 누가 뭐 노치원 40명인데 수지가 맞아서 부부가 복지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3,400 받는다더라. 그래? 그러면 나는 80인, 100인 시설에 하면 더 떼돈 벌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게 그 적정선이 있어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규모의 경제학 그래가지고 40인 시설, 50인 시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려워요. 왜 40인 시설, 50인 시설 왜 하게 했어요? 평수가 넓으니까 하는 거예요. 평수가 넓으니까. 평수에 맞게 시에서 그렇게 해줘요. 이거 몇 평이네? 몇 인 시설 하세요? 그렇게 권하거든요. 멋모르고 했는데 이게 아동센터는 이 규모의 경제학이 29인 이상을 하면 적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면 알게 돼요. 29인 이하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자세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뉴욕의 어떤 작자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요즘 그런 말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근데 물론 이게 나쁜 뜻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디테일을 알아야 돼. 디테일.
뭐 기왕이면 50명, 기왕이면 폼나게, 기왕이면 넓게. 그렇지 않아요. 이 디테일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식단표를 수정 작업을 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 그런 느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리사가 장을 봐야지 왜 그걸 사회복지사가 장을 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구조적인 것들이에요. 디테일. 조리사를 시청에서는 계약서 쓸 때 조리사는 2시간 반으로 계약서 써라. 그렇게 지도를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아. 이제 아동센터 아동이 100%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가능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중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조리사가 장을 보면 조리사 입맛에 맞게 보는 장점도 있지만 또 조리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또 기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은 영양사가 보고 조리는 조리사 이 엄격하게 분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타기관 연구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 반드시 전태호 씨가 한 걸 꼭 보시고 한 2번 이상 보시고 타기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이 아주 잘했어요. 그분은 직원 300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실습을 아주 잘했어요. 연구도 아주 첫날부터 타기관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경 개선 목록에 대해서 어려워했다가 유튜브 강의를 듣고 쉽게 여겨졌다 그런 분도 있던데 일지에 보니까 또 이제 프로포절 같은 경우 그런 걸 다 단체톡에 올리는 이유가 이제 보겠어요? 왜 환경 개선 목록 7개를 첫날 단체톡에 올리라고 하죠? 겹치지 않게. 그렇죠. 겹치지 않게. 그 다음에 소통 극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는구나. 뭐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고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고. 우리 홍숙경 슈퍼바이저는 소통을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저는 소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또 느리고 생각하다가 적기를 놓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반장이 가능하면 전날 내일 장은 아무개가 몇 시에 보고 이런 것들을 예고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 한 주간 화분 관리는 누가 하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 지난달 같은 경우 거북이를 기증한 사람은 오자마자 거북이 밥 주고 화분 기증한 사람은 오자마자 물 주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터넷 전화는 먹통이 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 전화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 인터넷 공유기 와이파이 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또 이거 핸드폰 절약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반장은 내일은 도서 등록을 몇 번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다 예고를 해주세요. 로드맵을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된 기증도서가 몇 권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다 등록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를 해주세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반장은 실습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이 하는 게 이제 보통이긴 한데 그와 병행해서 센터장 강의 다 들은 분이 반장을 해야 돼. 다 안 들은 분이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새로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실습하기 전에 센터장 강의를 100% 듣고 왔는데 그래서 센터장 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반장은 100% 안 들었을 경우에는 반장이 상식선에서 얘기하거든요. 화분은 여기 써 있지 않냐. 보름에 한 번씩 물 흠뻑 주는 거다. 이렇게 반장이 지시를 한다고 상식에 따라서. 근데 센터장은 하루에 화분에 물 한 숟가락씩 줘라 그랬단 말이죠.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장은 내가 원야 박사야. 15회 한 번 흠뻑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리 여기 있는 카페트가 다 썩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루까지 다 썩었어. 흠뻑주의가 다 넘쳐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봤나? 넘치게 되면 여기 얼룩이 지죠, 또. 얼룩이 져요. 얼룩이죠, 얼룩. 네, 넘치게 주면 안 돼. 그냥 맨날 줘야 돼, 맨날 한 숟가락씩. 물론 큰 것은 뭐 한 컵씩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특별해요.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이 건의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막 부자들이 막 다 실습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실습 끝났다고 막 선물을 막 비싼 걸 막 언니 실습 졸업 축하해 하면서 비싼 걸 막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내가 들었는데 자기는 부자가 아니야. 자기는 집 한 채인데 집 세 채인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게 이상해. 막 비싼 걸 막 선물을 한다고 졸업 선물 준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기주고 가지고 센터장님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저 사실 부담된다고. 어떤 사람은 실습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또 이거 학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선배 졸업 선물까지 이렇게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제가 그걸 들어서 강의를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건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니까 양해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조어는 아닌데 그 요즘에 그 입사 시험 볼 때 그런 걸 많이 봐요. 친환경 컨슈머에 대해서 좀 논하라 이런 것들,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가지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에서는 그 회사의 그 매장에다 크게 써붙였던 거, 새 옷보다 헌옷이 좋다. 헌옷 가져오면 무상 수리해준다. 그런 그 운동한다 그래요. 요즘 그 기후 환경 Z세대를 상대로 설문조사했대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1%가 기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고 또 35%인가는 환경 오염이 심하다 그랬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환경 오염되니까 기후가 지금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전 옛날 사람인데 젊은 세대가 그렇게 또 환경에 대해서 오염에 대해서 쓰레기 난립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걸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악 자전거로 등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59세니까 50대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 이건 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권하고 싶어요. 산악 자전거를 가지고 요즘에는 뭐 계단이 많더라고 계단이.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데 있으면 타고. 근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근데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죽을 것 같은 쾌감. 네, 추천합니다. 제가 원래 겁이 많은데 참 감사했어요. 이 나이에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 또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벌써 지난달에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그것도 나는 나름 아슬아슬한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들 중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버겁고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이 중에는 그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분은 안 받는 게 그 가정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면접 걸리면 제가 거절하죠. 미취학 아동 학교 보낸 뒤에 실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미취학 아동 이렇게
케어하면서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긴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애 셋을 남편한테 맡기고 실습을 했는데, 미취학 아동 셋을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남편이 터졌어. 폭발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만두라고 화를 내가지고 그만뒀어요. 중간에 딱 절반 하고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 발생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꼭 편지 써라 하는데 편지를 안 쓰더라고. 에이, 우리 남편 착한데 뭐 편지야. 오케이. 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